레디스 메모리가 꽉 차서 이빅션이 일어났습니다. 캐시니까 오래된 키 몇 개를 지우면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는 이 작업이 요청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디스가 키를 지우느라 바빠지는 동안 요청 처리량이 떨어지고 처리되지 못한 요청이 다시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이빅션을 더 오래 붙잡는 식입니다. 오늘은 긴랩이 실제로 겪은 사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몇 분마다 1초 이상 걸리는 레디스 요청이 급증했고 같은 순간 처리량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빅션이 메인 스레드를 어떻게 막는지, 그리고 우리 레디스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레디스 지연이 보인다고 처음부터 이빅션을 원인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지연 시간, 초당 처리량, 메모리 사용량을 같은 시간축에서 보세요. 그리고 지연 구간의 메모리가 맥스 메모리에 닿고 이빅티드 키즈까지 빠르게 늘었다면 그때 이빅션이 관련됐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같은 순간에 움직인다고 원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더 확인할지 알려주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빅션은 레디스가 메모리 한도 안에서 새 데이터를 받기 위해 기존 키 일부를 제거하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올키즈 LRU 정책이라면 최근에 덜 쓰인 키를 우선 후보로 삼습니다. 캐시가 맥스 메모리보다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 한다면 이빅션 자체는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빅티드 키즈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긴랩이 이상하게 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메모리는 맥스 메모리 근처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지나간 뒤에는 수백 메가바이트가 크게 떨어져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키 하나가 지워져서 이렇게 떨어진 걸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론이 아니라 검증할 가설이었습니다. 실제 하락폭은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키보다 훨씬 컸습니다. 레디스의 핵심 작업은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직렬로 진행됩니다. 평소에는 그 스레드가 겟, 셋 같은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맥스 메모리를 넘으면 요청을 처리하는 흐름 안에서 이빅션 작업도 해야 합니다. 긴랩의 10% 샘플링에서는 이빅션 버스트 중 퍼폼 이빅션스가 메인 스레드 시간을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요청 처리 코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CPU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레디스에는 삭제 비용을 뒤쪽 작업 스레드로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빅션 삭제가 항상 뒤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랩의 워크로드에서는 많은 삭제 작업이 메인 스레드에서 직접 이뤄졌습니다. 초보자라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삭제가 비동기일 것이라고 이름만 보고 가정하면 안 되고 내 워크로드에서 실제 어느 스레드가 비용을 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수백 메가바이트가 크게 떨어져 보였으니 레디스가 한 번에 이빅션 호출해서 그만큼을 지우려고 한 걸까요? 긴랩은 비프 트레이스로 맴2 프리 값을 관찰했습니다. 이 값은 한 호출에서 얼마나 비워야 하는지 나타냅니다. 결과는 대부분 2메가바이트보다 작았고 흔히 16킬로바이트에서 64킬로바이트 수준이었습니다. 거대한 한 번의 삭제가 아니라 작은 이빅션 호출이 아주 많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악순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가 맥스 메모리에 닿으면 이빅션이 시작됩니다. 이미 바쁜 메인 스레드에 이빅션 비용이 더해지면 CPU가 포화되고 초당 응답할 수 있는 요청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요청은 같은 속도로 계속 들어옵니다. 요청 도착률이 응답률보다 높아지면 처리하지 못한 요청이 백록으로 쌓입니다. 이 대기열과 클라이언트 버퍼도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부족으로 시작한 이빅션이 처리량을 낮추고 낮아진 처리량이 다시 메모리 압박을 키우는 겁니다. 식당 주방의 주문 처리 속도가 줄었는데 손님이 같은 속도로 주문을 계속 넣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리하지 못한 주문표가 쌓이듯 레디스에도 요청이 쌓입니다. 긴랩에서는 평소 초당 약 25,000건을 처리하던 흐름이 이빅션 중 약 5,00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키 삭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착하는 요청과 처리되는 요청의 속도 차이, 즉 큐잉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빅션 버스트 뒤에 수백 메가바이트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분히 많은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기다리며 멈추면 새 요청 유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빅션도 멈춥니다. 메인 스레드는 다시 백로그를 빠르게 처리하고 백로그와 클라이언트 버퍼가 쓰던 메모리도 함께 해제됩니다. 따라서 큰 메모리 하락은 키 하나가 한꺼번에 지워진 결과가 아니라 이빅션 동안 쌓인 요청 대기열이 회복 구간에서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같은 현상이 의심된다면 설정부터 바꾸지 말고 지연이 발생한 그 몇 초에 무엇이 같이 변했는지부터 찾으세요. 첫째, 인포 메모리에서 유즈드 메모리, 맥스 메모리, 맴 클라이언트 노멀을 봅니다. 메모리가 한도에 닿는지, 일반 클라이언트가 쓰는 메모리가 지연 구간에서 커지는지 확인합니다. 운영체제가 보는 RSS와 레디스 알로케이터가 보는 메모리는 다를 수 있으니 RSS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둘째, 인포 스태츠에서 이빅티드 키즈,
커런트 이빅션 익시디드 타임, 인스턴테니어스 옵스퍼 세크를 같은 그래프에서 봅니다. 이빅션이 늘 때 초당 처리 명령수가 내려가는지 확인하세요. 카운터는 누적값이므로 대시보드에서는 증가율로 보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인포 클라이언츠에서 인풋 버퍼와 아웃풋 버퍼의 최대값을 봅니다. 이것만으로 원인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지연 구간의 버퍼까지 커진다면 키 크기만이 아니라 대기열과 클라이언트 흐름도 조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지연 구간을 놓치지 않도록 고해상도 매트릭을 남기세요. 긴랩의 시퍼 버스트는 수초였기 때문에 느린 평균 시퍼 알림만으로는 놓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덕션 프로파일링이나 BPF 계열 도구는 권한과 오버헤드를 검토한 뒤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순환이 커지려면 세 조건이 겹칩니다. 메모리가 맥스 메모리에 닿아야 하고 메인 스레드 CPU가 이미 포화에 가까워야 하며 응답률보다 많은 요청을 보내는 활성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합니다. 해결도 이 세 축에서 찾습니다. 티테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캐시 라이트를 줄여 메모리 포화를 피하고 명령과 CPU 경쟁을 줄여 메인 스레드 여유를 만들고 필요하면 워크로드를 인스턴스나 샤드로 분리합니다. 티테를 줄이면 메모리 프레셔는 줄 수 있지만 캐시 미스가 늘어 DB나 내부 AP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히트레이트, 다운스트림 부하, SLO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만 남기면 이겁니다. 레디스 이빅션은 키 삭제 문제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요청 처리량이 떨어지는 순간 큐잉과 메모리 압박의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연이 보이면 이빅션 정책만 바꾸기 전에 맥스 메모리 도달 시점과 처리량 하락, 클라이언트 버퍼를 한 그래프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장애에서 따를 판단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연과 처리량, 메모리, 이빅션 증가량을 같은 시간축에서 관측합니다. 다음으로 맥스 메모리 도달, 처리량 하락, 클라이언트 버퍼 증가가 실제로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의 가설을 세웁니다. 필요하면 짧은 구간만 프로파일링합니다. 마지막에만 TTL, 캐시 라이트, 메모리 여유, CPU 격리처럼 한 가지 변경을 작게 적용하고 히트레이트와 다운스트림 부하, SLO 변화를 확인합니다. 특히 대시보드에서는 누적 이빅션 수치가 아니라 지연이 발생한 분 단위의 증가율을 보세요. 관측, 가설, 작은 변경. 이 순서가 성급한 설정 변경을 막아줍니다. 대시보드에는 최소한 6가지를 함께 두면 좋습니다. 요청 지연과 처리량, 유즈드 메모리와 맥스 메모리, 이빅티드 키즈의 증가율, 클라이언트 버퍼, 메인 스레드 CPU, 그리고 DB나 내부 FI 같은 다운스트림의 건강 상태입니다. 모두가 늘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애가 난 몇 초에 이 지표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통 화면입니다. 레디스 그래프만 보고 끝내지 말고 요청을 보내는 애플리케이션과 요청을 떠넘기는 다운스트림까지 함께 보면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해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장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장애에서는 이 흐름으로 먼저 살펴보세요.